외모, 조각처럼 정제된 얼굴선,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의 브랜드가 된 존재. 하지만 대중이 점점 흥미를 느끼는 지점은 그 완성된 외형이 아니라 그 안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래서 등장한 표현이 바로 아름다운 풀주머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열어보면 내용물은 텅 비어있다는 냉소적인 은유. 외모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의 연기와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을까? 왜 멋있다라는 감탄 다음에 항상 근데 라는 말이 따라붙게 되었을까?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연기력 논란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라기보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차갑고 무심한 역할을 맡으면 감정을 최대한 지운 채 몸을 굳힌다. 시선은 멀리 고정되고 표정은 얼어붙은 채로 유지된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고급스러운 냉정함의 표현이지만 보는 이들에게는 종종 감정이 없는 버티기로 읽힌다. 반대로 밝고 활발한 역할을 맡으면 표정은 갑자기 과잉되고 손짓과 몸짓이 많아진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폼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웃고 떠들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맴도는 듯하다. 이 장면에서 내가 멋있어 보일까?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보다 화면 속 자신의 각도와 이미지를 먼저 계산하는 느낌. 그래서 그의 연기에서는 캐릭터의 삶이나 서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캐릭터 분석은 실종되고 그 자리에 자기 이미지의 투영만 남는다. 정지 상태에선 썩은 나무, 움직이면 기름이 흐른다는 혹독한 평가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른다. 멈춰 있으면 생기가 없고 움직이면 과도하게 번들거린다는 의미다. 이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과잉된 자의식과 극단적인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잘생김을 통제하지 못한다. 감정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카메라를 의식한 표정, 불필요하게 정제된 동작들이 반복된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극박기다. 카메라가 꺼졌다고 해서 이 자기애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인터뷰, 예능, 행사 현장에서는 그 농도가 훨씬 짙어진다. 언제 어디서나 나 정말 잘생기지 않았어. 나는 무언의 신호를 주변에 보내는 듯한 태도, 말로 직접 하지 않아도 표정, 행동, 시선이 모두 그 질문을 대신한다. 팬들이 그린 풍자 그림이 그의 연기 스타일과 태도를 한 장에 요약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장된 포즈, 비어있는 눈빛,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구도, 웃자고 그린 그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 이유는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인터뷰 장면에서는 이 자기애가 노골적인 자기 찬양으로 이어진다. 다른 배우들은 질문을 받으면 조용히 책장을 넘기듯 생각을 정리하고 작품이나 캐릭터에 집중한다. 그런데 그만 혼자 분위기가 다르다. 질문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말부터 던진다. 졸렸어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자기 평가에 이르면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가만히 있어도 달콤하다. 손짓 하나에도 기품이 있다 같은 표현으로 스스로를 묘사한다. 외모 점수를 묻자 망설임 없이 1000점을 준다. 반면 연기 점수는 6점, 그리고 계속 노력 중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문제는 점수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기준의 방향이다. 연기라는 직업적 영역에는 인색하면서 외모라는 타고난 요소에는 과도하게 후한 자기평가, 그의 관심이 어디에 더 쏠려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 자기애가 거의 폭주 수준으로 드러난다. 공포 상자 체험처럼 순수한 리액션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무서워하면서도 관객을 향해 윙크를 보내고 손짓과 몸짓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다. 공포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의식이다. 이비가가 여러 차례 머리 모양에 너무 집착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헤어스타일을 신경 쓰는 태도는 이미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버렸다. 여기에 징백란의 폭로는 결정타였다. 시계 유리의 반사로 시간을 보는 척하며 거울처럼 사용한다는 이야기, 심지어 눈동자를 이용해 스스로를 비춘다는 농담 섞인 증언까지 현장에 있던 배우들조차 웃음을 참지 못할 정도였고 그 웃음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웃기지만 동시에 너무 적나라해서 웃을 수밖에 없는 장면. 이쯤 되면 자기애는 개성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문제로 읽히기 시작한다. 그의 일상으로 시선을 옮기면 이 모든 문제는 연기나 인터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전반으로 확장된다.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는 모습은 흔히 말하는 자기 관리를 넘어 거의 거울 중독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동을 앞두고는 짧은 동선조차 하나의 런웨이처럼 만든다. 차 타기 전,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전, 심지어 촬영 대기 시간에도 즉석 패션쇼가 시작된다. 이너 하나를 고르는 데만 5번 이상 갈아입는 일도 다반사다. 문제는 그 과정이 단순히 옷을 고르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옷을 입기 전에도 거울을 보고 입는 중에도 자신의 몸선과 얼굴 각도를 확인하고 벗으면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체크한다. 시작부터 끝까지 시선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고정돼 있다.
더 극적인 건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연출한다는 점이다. 잘생긴 자신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부끄러워하는 표정까지 만들어낸다. 아, 내가 너무 잘생겨서 민망하네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달하는 셈이다. 작은 여드름 하나도 그냥 넘기지 못한다. 현장에서 즉시 메이크업을 요청하고 분홍색 작은 브러쉬로 직접 가리며 관리한다. 그에게 얼굴은 단순한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관리되고 전시되어야 할 공공재처럼 취급된다. 그래서 그는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좋아해달라고 권한다. 상황과 맥락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외모를 하나의 콘텐츠로 끊임없이 홍보한다. 이러한 자기애가 가장 불편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지식과 사고의 영역이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두고 뇌가 비어있다는 표현까지 쓰기 시작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오보사 청년 행사에서의 추천 도서 에피소드다. 다른 참석자들이 고전 문학이나 의미 있는 책들을 추천하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할 때 그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다. 저는 제 사진집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유는 그럴듯하다. 청년들과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작 그 사진집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말문이 막힌다. 내용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남는 건 외모뿐이다. 사고와 서사는 빠져나가고 이미지라는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장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외모만 남고 사고는 사라졌다고 말한다. 신작 홍보 현장에서는 이런 공백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그는 갑자기 바빠진다. 시선을 피하고 몸을 움직이며 마치 지금 답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사이 옆에 있던 배우가 자연스럽게 질문을 받아 대신 답변한다. 여주인공은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추가 설명을 덧붙이며 상황을 수습한다. 한 작품의 주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결국 탄생한 것이 전설로 남은 머릿속 공백 명장면이다. 기자가 묻는다. 그 인물은 백월광 같은 존재인가요? 질문은 명확했고 답변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하얀, 천사, 가장 아름다운 이라는 단어들만 끊어져 나온다.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사라진다. 이 장면은 과거 전 여자친구가 남겼던 머릿속이 비어있다는 평가를 다시 끄집어낸다. 악의적인 편집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버린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을 두고 상대 배우들의 반응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왕추라는 그를 평가하며 본인의 성격을 캐릭터에 많이 투영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의 최대 요구 조건은 단 하나, 칭찬이라는 점을 에둘러 드러낸다. 그녀는 캐릭터의 성격, 서사, 관계성을 조리 있게 설명한다. 하지만 그의 차례가 되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캐릭터의 이름만 반복하고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로 빠져나간다. 어느 순간에는 직업 자체를 찬양하며 주제를 완전히 이탈해버린다. 질문은 인물에 대한 것이었지만 답변은 공허한 미사여구만 남는다.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반복되는 언어 능력의 붕괴다. 한 단어로 작품을 설명해달라는 간단한 요청에 다른 배우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함축한 단어를 내놓는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다가 불 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작품의 맥락이나 인물의 성격과는 연결되지 않는 단어 선택이다. 단어 이해력 문제도 여러 차례 드러났다. 장위, 다루다라는 단어를 포르말데히드로 잘못 이해하는 장면은 회자될 수밖에 없었다. 단어 게임에서는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답을 내놓고 숫자와 개념을 스스로 재정의하기까지 한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농담으로 넘기지 않는다. 초등 저학년 수준이라는 냉혹한 평가가 따라붙는 이유다. 웃고 넘기기엔 너무 자주, 너무 일관되게 드러나는 공백이기 때문이다. 인터뷰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순간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배우를 형용사 3개로 표현해 달라는 요청이다. 질문의 대상은 유역비였다. 상대는 이미 대중과 작품으로 충분히 검증된 배우이고 함께 작업한 경험도 있는 상황이다. 보통이라면 연기 스타일, 분위기, 존재감 같은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배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곧이어 건장함이 나온다. 분위기는 이미 미묘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이쯤 되면 형용사라는 질문의 전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다. 3단어를 요구했지만 그중 제대로 된 형용사는 사실상 하나도 남지 않는다. 질문은 점점 반복되고 진행자는 단어를 다시 요구한다. 그는 잠시 웃으며 버티지만 더 이상 꺼낼 말이 없다. 이 장면에서 인터뷰는 대화가 아니라 일종의 형용사 고문처럼 변한다. 대답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불편해지는 침묵. 말은 이어지지 않고 웃음으로 시간을 메우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공백은 더 또렷해진다. 이런 장면들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인터뷰 자체가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예정된 시간은 15분이었지만 인터뷰는 중도에 끊긴다.
공식적으로 제시된 이유는 두 가지다. 촬영 공간에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웠다는 설명, 그리고 고속철 시간을 맞춰야 했다는 일정상의 문제. 표면적으로는 납득 가능한 이유들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따로 있다. 그날의 인터뷰 풀 영상이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부 클립만 편집되어 돌아다닐 뿐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사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된다. 정말 단순한 환경 문제였을까? 아니면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제작진도 당사자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 대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겨진다. 그리고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상상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어있음에는 아이러니한 장점이 존재한다. 어떤 말을 해도 예능에서는 웃음이 된다. 맥락 없는 발언, 엉뚱한 질문, 이해되지 않는 답변들이 오히려 클립으로 소비되며 화제가 된다. 상대 출연자들은 순간적으로 멘붕에 빠지고 진행자는 급하게 수습에 나선다. 현장은 당황하지만 화면 밖의 시청자들은 웃는다. 본인은 그 상황을 즐기는 듯 보이고 주변 사람들만 진땀을 흘린다. 의도하지 않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예능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더 복잡해진다. 이 공백이 단점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캐릭터 소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그의 외모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화면 장악력, 스타성, 비주얼만 놓고 보면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 그러나 그 외모를 지탱해줄 지식, 사고, 표현 능력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말이 막히는 순간들, 질문을 피해가는 태도, 공허한 미사여구들은 모두 같은 지점을 가리킨다. 그래서 나온 문장이 있다. 텅 빈 아름다움은 가장 두려운 아름다움이다. 겉모습만으로는 영원할 수 없다.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뿌리가 약하면 언제든 시들 수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거울을 조금 덜 보고 책을 조금 더 읽기를 바란다.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내면은 쌓이는 것이다. 언젠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말과 생각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란다. 잘생긴 배우를 넘어 내용이 남는 배우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